자유일보에 서 보면은 지난 총선 때 자유통일당이 원내 입성에 굉장히 자신했었거든요. 지지율이 3%를 넘더니 거의 6%까지 육박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진짜 원내 입성 하나보다. 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최소한 생각을 세석까지 했었죠. 건지겠다. 네. 그래서 자유일보에서는 기사 제목까지 거의 기정사실화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처음에 3% 제가 이거를 어떻게 취재하게 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3%를 넘긴 그 여론조사 기관과 의뢰의 매체가 어디인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다가 이걸 발견하게 된 건데요. 바로 이 매체입니다. 자유일보. 뉴스피릿. 아, 뉴스피릿. 네. 뉴스피릿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홈페이지거든요. 인사말 보면 굉장히 그 전광훈 씨가 지금까지 했던 발언과 결을 함께하는 발언들이 많이 있죠. 대한민국 건국 이념 정신을 존중하고 네, 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반사회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계몽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인사말에 적혀 있고요. 또 여기 그 광고에 보면 퍼스트 모바일이 광고에 실려 있어요. 그 배너 광고가. 아, 전광훈의 그 알뜰폰 사업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피릿이 있는 입주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네, 광화문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뉴스피릿에 있어서 의뢰한 여론조사가 에서 처음으로 3%가 넘기 시작을 한 넘겼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주목해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네, 한번 입주한 건물에 찾아가는 모습 한번 보시죠. 보시죠. 네. 뉴스피릿. 네. 자유일보 같이 있네요. 같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심지어 거기 인포메이션에는 자유일보랑 FNL 뉴스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그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TV 자유일보예요. 아. 네. 그럼 자유일보하고 뉴스피릿하고 무슨 관계죠? 같은 사무실을 쓴다니까? 아니 그리고 사무실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죠. 거의 네. 옆에 바로 자유일보 이렇게 있고 뉴스피릿 이렇게 네. 있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저게 이제 자유일보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자유통일당이 뭐 3%가 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에이 이거 좀 전광훈이 장난친 거네 이럴 텐데 네. 자유일보가 아니고 뉴스피릿 하면은 아니 지금까지 정광훈이 만든 매체는 자유일보밖에 지금 사람들이 아는 게 그러니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뉴스피릿과 자유일보 관계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이 두 매체가 어떤 관계인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뉴탐사의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매체도 붙어 있기도 하고 그 홈페이지에도 퍼스트 모바일도 홍보해 주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네. 혹시 특수 관계신가 좀 궁금해서. 그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럼 대표님한테랑 혹시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여쭤봐서 시간 한번 잡아주실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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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만나 대표님 계실까요? 여기 안 계세요? 현재 권지현 기자라고요. 여긴 안 계세요? 근데 여기 뉴스피릿이랑 좀 되게 그 가족 같은 회사인가 보죠? 네? 여기 안 계세요? 어디 가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서로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내 데스크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두 어떻게 회사가 어떤 얘기하는지. 관계일까? 그리고 네. 인포메이션에 자유일보가 있었지 뉴스피릿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판에. 뉴스피릿이 어디에 있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려가서. 네. 뉴스피릿은 안 보이는데 뉴스피릿이 보이는데 예. 없어요? 자유일보. 아 같은 회사예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은 회사예요? 네. 뉴스피릿하고 자유. 자유일보가 임대한 거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힌트를 저기서 풀었군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자, 그리고 그 네. 이후에 더 복수로 이거는 같은 회사고 정광훈이 만든 거라는 거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또 중복해서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증거는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 보실게요. 볼게요. 위에는 자유일보 등기부 등본이고 아래는 뉴스피릿인데 여기 보면 주소가 네. 같아요? 이게 보면은 2023년 3월까지 거기 그 자유일보가 302호, 3호, 4호를 썼잖아요. 네. 그런데 뉴스피릿이 생기면서 302호를 뉴스피릿에 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본인들은 네. 303호, 4호를 아니 303호, 4호는 그대로 쓰고 자율부 쓰고. 자기네가 쓰던 302호 네. 한 뉴스피릿에 칸을 줬군요. 뉴스피릿에 줬군요. 그렇죠. 그리고 뉴스피릿에도 사업 목적에 여론조사 연구 자문 및 조사 정보 데이터베이스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하, 두 회사가 사실 같은 회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제 법인만 두 개인 것 뿐인 거지 네. 실제로는 같은 사무실을 쉐어하면서 뭐 사람들도 같은 인력을 쓰겠는데요, 저러면? 대표는 명목상 대표는 다르죠. 그리고 뭐 거기 대표는 다르지만? 그러긴 하지만 그 사랑제교에서 자유일보 쪽에 많이 돈을 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자유일보 쪽에 되는 돈이 한 3천만 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걸 보니까 훨씬 액수가 크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답이 있었구나. 네. 매체가 하나 더 생겼구나. 라는 그러네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FNL 뉴스 있잖아요. 이게 네. TV 자유일보거든요. 우상단의 뉴스피릿. 아, 우상단에 박아놨습니다. 붙어 있군요. 그렇군요. 네, 네. 같은 아, 회사입니다. 정말. 네, 이렇게 흔적을 곳곳에 남겨놓으시고는. 그리고, 예, 이게 2024년 9월 22일 그 TV 자유일보에 뉴스피릿 창간 1주년 축하 메시지들이 왕창 올라왔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축하 메시지를 한 사람들이 김진대, 강민국, 윤상현, 정의용, 박성민, 이희선 등. 네. 네. 지금 다 국회의원 된 사람들. 네. 이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올렸고, 이거를 그 뉴스피릿 창간 1주년 축하 메시지를 왜 TV자유일보에 올릴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인터뷰를 한 건데 저희 네. 편집이 좀 안 돼서 네. 제가 그 대표랑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일보와 같은 회사던데요?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또 했습니다. 근데 임대료는 누가 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걸 왜 알아야 하냐. 손님이랑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 드리겠다가 괜찮대요. 저는 안 뭘 괜찮잖아요. 네. 저는 안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 여론조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네. 끊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자 보시면 이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그 열심히. 네. 예, 여심이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지금 뉴스피릿이 지금까지 그 여론조사를 의뢰한 그 흔적들이에요. 네, 한 23건 네. 했습니다. 2023년부터. 네. 그리고 이게 그러면 뉴스피릿이 생기면서부터 시작한 거냐? 그게 아니고요. 다음 보시면 그 뉴스피릿이 생기기 전에는 자유일보가 의뢰를 해왔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뉴스피릿을 만들어서 뉴스피릿 이름으로 이렇게 네. 네. 아, 이때는 여론조사 자유일보였군요. 의뢰를 네. 해온 거고요. 사실 취재한 내용은 조금 더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속보로 좀 더, 전해드리죠, 속보로. 네, 네.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그 정광훈 지난 총선 때 그 3%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던 것은 결국은 뭔가 뉴스피릿이라고 하는 매체가 신생 매체가 정광훈하고 전혀 무관한 독립적인 매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거의 뭐 자유통일대랑 같은 예. 기관지가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자유일보가 여론조사 의뢰해서 3% 넘게 나왔으면 사람들이 신뢰감이 팍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저를 누가 믿어? 네. 정광훈. 정광훈이 그런데- 마세지 했네 이렇게. 네, 그런데 새로운 매체가 뭐 하니까 뭐 있나? 이렇게. 별로 있는지도 몰랐던 매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광훈 회사가 지금 그러므로 하나가 더 지금 발견이 된 거고요. 제가 그 여론조사 업체들하고도 지금 접촉하면서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뭐 좀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정광훈이 만약에 뭔가를 조작했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 그 어르신들한테 어디서 전화가 갈 거니까 대기하게 만드는 수법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런 보면 거, 예. 광고를 이제 포스트 모바일 알뜰폰 그걸 광고를 띄우는 걸 봐서는 그 알뜰폰의 그 가입자 정보를 가지고 그걸 이제 샘플로 해가지고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요, 보니까. 근데 우선 그 3%가 처음으로 넘었던 그 여론조사 기관, 제가 대표랑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은 그 전광훈 쪽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자기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RDD를 쓰지 않고 통신사로부터 가상번호 받았었고 자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가 그걸 다 비교 분석까지 해줄 수 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자신하면서 얘기를 했고 목요일에 이번 주 목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많은 얘기를 해줬고요. 그런데 사실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했던 업체들을 보면은 여론조사 공정 사실 이런 데들은 좀 많이 의심스럽거든요. 그렇죠. 네. 뭐 공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리얼미터 같은 데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정광훈이 어떤 수법을 쓰고 있는지는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오염을 시키고 있거나 뭔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광훈의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런 꿈을 꾸지 못하게 네, 철저하게 감시가 필요하겠다. 근데 네, 당장은 주제를 계속 뭐, 이어가겠습니다. 그 정광훈 씨는 뭐 이번 대선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기는 뭐 대선 탄핵 무효 투쟁으로 일관할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지금 벌써 네. 구로구 지금 보궐선거 후보를 그거 냈잖아요. 보셨군요. 네. 그래서 뉴스피릿에서 또 관련해서 여론조사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